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25회 예고 귀주대첩 승리의 전략 전술 강감찬의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의 개혁을 꿈꾼 공민왕 실패와 좌절에서 배우기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고려의 개혁을 꿈꾼 공민왕 1351년 충정왕의 뒤를 이어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고려로 갈 채비를 하시죠. 드디어 고려로 가시는군요. 공민왕은 12살 때부터 원나라에서 지내다 20살 때 원나라의 노국대장 공주와 혼인을 했죠. 원나라의 정세를 잘 알고 있던 공민왕은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 원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다. 지금이 기회다. 이 틈에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왕비인 노국대장 공주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지해 주었어요. 난 앞으로 원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오. 당연히 그러셔야죠. 노국대장 공주는 공민왕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찐 사랑이네요. 공민왕은 먼저 고려에 유행하고 있던 몽골풍을 금지했습니다.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몽골식 머리와 옷을 금지한다. 네,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막강한 세력을 누리던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숙청했으며 원나라의 빌부터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라. 기철은 공려 출신으로 원나라의 황후가 된 기왕후 오빠야 과거제를 개혁해 관리를 뽑을 때 왕이 직접 최종 면접을 주관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죠. 내가 직접 면접을 보겠다. 좋은 날은 이제 끝났군.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세력들이야 권문세족들의 부패를 비판하며 공민왕도 신진사대부를 지지했지요. 공민왕은 또 원나라가 고려에서 설치한 정동행성과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원나라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광활한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자. 그런데 친원 세력이 가만히 있었나요? 공민왕을 암살하려는 등 여러 반란 시도가 있었어 신원 세력들이 자객을 보내고 공민왕을 암살하려 했으나 이게 무슨 짓이냐? 개혁을 멈추고 원나라에 충성하라. 감히 폐하께 칼을 들이대다니. 원나라의 공주가 복병이군. 노국대장 공주가 그 앞을 막으며 일단락되었죠. 고맙소. 당연한 일인걸요. 와, 둘이 정말 사랑했나봐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부인 이렇게 먼저 가면 난 어쩌란 말이오. 15년 만에 생긴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대. 정말 안타까워요. 이후 공민왕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때 승려 신돈이 공민왕의 곁에서 위로해 주었죠. 어찌 날 두고 먼저 갔소. 이리 슬퍼하시면 마마께서 못 떠나십니다. 그에게 신뢰가 생기는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돕게 했습니다. 그대를 믿고 권한을 줄 테니 고려의 개혁을 돕게나. 고려의 앞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후 공민왕과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임시 관청을 설치하였습니다.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민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이 어떨까요? 좋다. 당장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라.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많은 노비들이 양인이 되었고 이들은 세금을 내며 나라 살림의 보탬이 되었어요. 반대로 권문세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약화되었죠. 농민들의 땅을 돌려주고 노비를 풀어주어라.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저 신돈이란 자 때문에 노비와 땅을 다 빼앗겼잖냐. 백성들 사이에서 신돈의 인기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신도님이다, 신도님. 백성들은 신돈을 성인으로 추앙까지 했죠.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시다. 만세, 신도님 만세. 그러나 신돈은 점차 술과 사치를 가까이 하며 개혁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부어라, 마시자. 권력이 생기면 사람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가봐. 아다들 왜 그럴까요? 신돈을 눈의 가시로 여기던 권문세족들은 저자가 날뛰는 꼴은 더 이상 보기 힘들군. 공민왕에게 역모로 꾸민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신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그 잘 없애야 합니다. 신돈의 권력이 커진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공민왕은 결국 그를 처형했습니다. 역모를 꾀한 저놈을 죽여라고 했습니다. 이후 공민왕은 개혁을 포기하고 향락에 빠져 살다가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개혁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공민왕은 무너지는 고려의 복원을 꿈꿨던 개혁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혁이 성공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썼는데 술과 향약에 빠져 개혁이 흐지부지 된 것 같아 아쉬운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의 개혁을 꿈꾼 공민왕 실패와 좌절에서 배우기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민왕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삶에 닥친 여러 위기와 고뇌를 통해 더욱 도드라집니다. 특히 노국대장 공주와의 사랑과 그녀의 죽음, 신동과의 관계 변화는 그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슬픔과 고뇌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민왕이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공민왕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이는 자신의 환경이나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용기를 가질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공민왕의 삶은 내외적 도전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울증이나 허무감 등 내면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외부의 지지와 내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의 시도와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인에게 이는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공민왕의 개인적 슬픔과 정치적 결정 사이의 갈등은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인에게 이는 개인적, 직업적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공민왕의 일생은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도전, 고뇌,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여러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삶은 현대인에게 자신의 삶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